신비무단한 중개사예요. 오늘 생생정보통 현장 소식 솔직히 엄청 궁금하시죠? 제 유튜브 겁나 인기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 생생정보통에 올렸던 내용들 때문에 트리마제가 좀 많이 제가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고 설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계약률 77%.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솔직히 바보 아닌 이상은 이게 77% 엄청난 거거든요. 2019세대에 77% 실입주, 뭐 팔 수도 있지만 실입주 계약률 77%? 그러면 예당에 한 600채가 그 예비 당첨 들어가잖아요. 완판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 바로 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마 제가 3주 동안 계속 지켜보고 상담하고 했는데 진짜 처음부터 매물이 너무 없었고 실입주자가 많은 건 알았지만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설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만큼 좀 거래하는 분양권 하는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야, 그 부동산들이 계약 못 치면 그냥 이게 비싸다고 버리라고 한다. 우리 쪽은 저층도 계약하려고 하는데 니네 쪽 어떠냐 했더니 진짜로 자기 쪽도 거의 그렇대요. 근데 버린 분들은 그 부동산 찾아가서 진짜로 혼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버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거는 계약률 때문에 그래요. 예당에서 좀 좋은 게 나올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뭐 많이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트리마제를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정보가 나와버렸고 이제 손님들도 엄마 나 유튜브 촬영 중이야. 우리 엄마 집착이 좀 있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계속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트리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찝어드릴게요. 분양가 싸다니까요. 왜 싸다고 하냐면 2년 전에 분양한 골드클래스 2차 확정비 포함해서 4억이었다니까요. 근데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되는 집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분양했던 골드클래스가 4억인데 프리미엄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2년 뒤에 분양한 트리마제 여기가 4억 5천이면 뭘 자꾸 비교를 해야 될까?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싼데 저도 처음에는 유성옵션을 무조건 틀만 진짜 뼈대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무식해서 뼈대만 있는 줄 알고 유성옵션을 무조건 해갖고 5억 7, 8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다 달려있다니까? 네, 그러면 4억 5천이야. 장값은 얼마 안 해요. 뭐 언제 우리가 뭐 인테리어에 사치를 했다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신대 8차랑 분양하고 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공동구매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집 인테리어 하잖아요. 엄청 처발처발 해가지고 5천 상당에 드는 거를 1600, 1800 제가 왜 이제 그 금액을 아냐면 저희 언니네가 이제 큰 평소 이사하면서 이제 처발처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미쳤냐고 그러면 새 아파트를 몰라 이사하냐고 적당하게 하라고 잘 안 팔릴 거니까.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란 게 있어요. 그때 다시 유행한 집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도 알아요. 언제적. 근데 6년이 지나서 팔잖아요. 손님들 그거 안 좋아해요. 처발처발한 거. 적당하게 깔끔한 거. 그리고 집을 깨끗이 쓰세요. 집을 차라리.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비싼 거 아니라고요. 몇 번 얘기를 해야 될까? 골드클래스 비교해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영당동 2편아 이제 다 소문났어요. 5억 3천을 찍었다고. 5억 3천 찍었다잖아요. 2년 된 게. 트리마제 새 아파트 4억 5천 트리마제 두산 쪽에 있잖아요. 여기 두산 어때? 동네가 좋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확실히 또 얘기하는 게 분위기 또 띄워질까봐 제 말에 일파만파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계속 뭐 비싸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본인이요. 예를 들어보면 손님들이 제가 칭찬을 하는 게 뭐냐면 상담 오잖아요. 트리마제 산대요.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이 있었냐면 2주 전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입주 한다고 오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건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느껴도 한번 골드클래스를 놓쳤대요. 분양가가 4억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정보가 없으니까 놓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부동산들이 아는 건데 부동산에 의뢰를 하고 상담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주변 지인들이나 또 초짜 부동산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당연히 놓쳤어요. 근데 엄청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만났으면 이제 엄청 칭찬을 했겠죠. 그래서 한 번 놓치다 보니까 트리마제는 무조건 초반에 사야 된다. 이게 싸다. 투자를 안 해보고, 아니, 이분은 투자 아니에요. 실입주인데, 자기는 25년 동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 A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투자도 안 해보고 문외한이에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이제 사야겠다. 이제 한 번 놓친 경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봐봐. 하루 제 유튜브 1탄, 2탄, 3탄, 4탄. 이제 탄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저도 이게 맞는지가 어쩐지가 또 두 번째 하면서 세 번째 하면서 또 제가 살짝 틀리게 말씀드리고, 제가 트리마제 매수 심리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계약률 보시면 제가 맞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려서 될 일 아니라는 거. 제가 그때 정확하게 돌려서 얘기했나? 못 알아먹게? 알아먹으신 분들은 알아먹어서 이렇게 금매 계약금 없는 거 저희 손님들이 6, 7개 사셨는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희 3, 400짜리 솔직히 실가신고 이런 거 잡았어요. 아 진짜 저층잡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뭔 얘기를 말했지? 아 손님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느꼈대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셨던 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자기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는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자기도 느낌으로 안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부동산의 정보를 얻고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근데 느낌의 처음 스타트부터 만약에 이게 처음에 몰랐어. 정보를 얻었어. 그러다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느낌이 났어. 돈이 되겠네? 라고 하면 돈이 돼요. 근데 처음에 어떤 거 이상한 얄궂은 거를 부동산이 권해. 느낌이 하나도 계속 안 와. 근데 저희한테 오면 느낌이 와요. 저희는 이제 설득하는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느낌 안 오면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느낌 안 왔을 때 하시는 분들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게 안달이 나. 투자한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희 쪽에 투자하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언제 팔지 물어보는 거 정말 짜증나요. 제가 관리를 한다잖아요. 저는 어떤 부동산이냐면 물건이 올라가는 걸 느껴져요. 폭등할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전화 돌려서 이모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좀 이따 팔게요. 좀 이따 팔게. 이런 정보를 분명히 드려요. 저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왜냐? 잘 투자시킨 거를 제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진짜로 수수료 따먹게 하려고, 사모님 지금 파셔야 돼요. 이제 도니까. 봐봐요. 이제 파셔야 돼요. 도니까.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이때까지 안 팔렸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따가 더 받을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요거 손님들 좀 깔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정도 수준은 됐잖아요. 아니, 제가 참다가 얘기하는데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 실장님도 이거를 이제 한번 해줬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장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너무 개고생하고 일을 하는데 상담이 저희가 친절 상담 서비스 장난 아니에요. 항상 제가 우리 실장한테도 자고 일어나서도 네! 이렇게 하라고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 솔직히 술 먹고 뒷날 저도 뻗어요. 근데 일어날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고 네 사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일하는 것처럼. 그거를 티낼 필요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고 거의 맨날 있는 일이에요. 상담을, 정보를 미니 부동산에 얻고 다른 데서 벌써 샀어. 잘 샀냐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을 뿌렸어요. 뿌렸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A 물건을, 자기 아파트를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내놨어요. 안 되니까 우리 부동산 내놨어. 상담을 겁나 우리한테 엄청 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제될 거니까 좀 이따 팔자고. 근데 팔아버렸어. 그래놓고 팔아버려놓고 후회해갖고 또 전화 와가지고 부동산을 까. 그 깔만은 하죠. 솔직히 말하면 정보가 있는데 왜 부동산이 해제될 거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차별성, 저희 부동산 차별성 있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와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세 계산한 게 맞냐고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요. 분양권을 좀 해주라고 할 때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 팔았어. 양도세 신고하는 게 얘네가 한 게 안 맞는 것 같대. 그 우리한테 해달래.
장거리니까 해주긴 하는데 양심적으로 우리도 바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또 저희가 이 계산이 맞다고 또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하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런 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디 아파트를 살 계획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동산하고 상담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 뺏어가기 안 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그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냐부터가 화가 나요. 맞냐. 저희한테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죠. 제가 예를 들면 트마를 지금 사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데 상담 다 받고 살라고 마음을 다 먹고 그 물건을 살라고 온 건데, 저한테 저를 끼고 계약을 하고 싶다는 식인 거고, 그럼 저는 자존심 그거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제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손님들 말하는 게 똑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부터 신미무동 상담할 때 저희한테 거래하실 거 아니면 상담 NO!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원수 충당하려고 지금 소속 2명 들어올 건데, 저희 이제부터 룰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손님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라고 관리까지 하니까 이 부동산 이렇게 우리는 차별성이 있으니까 라는 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뒤를 다 봐주고 있는데, 너무 양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뿌린 물건들 상담, 그리고 잘 샀냐 못 샀냐, 그리고 딴 데 부동산 트리마저 사놓고 저한테 보고 계시죠? 여러분도 있어요. 사놓고 지금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유튜브 봤더니 잘 될 것 같아서 딴 부동 통해서 이렇게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부터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정보 흘려주는 거고, 저희 손님들 위해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외집분들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저랑 약간 스케일이 맞는 분들이 외집분들이에요. 왜냐면 관리라는 부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볼게요.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 저희는 다른 데도 많이 했지만, 골드클래스 2차 저희가 413세대 중에 한 180채 넣었다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또 전세 포함해서. 근데 매매, 저희 언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언니가 투자로 샀어요. 근데 이제 B타입이에요. 근데 거의 A타입만 손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외지 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를 듣고 외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던 건 뭐냐면, 외지분들 새 아파트 살 때 저희 순천분들은 A타입, B타입 하면 남양이 A타입이니까 무조건 남양을 사요. B타입이기 때문에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남동이기 때문에 장점을 또 다른 걸 넣어줘요, 건설사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입주할 때 집을 직접 보잖아요. A타입 간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B타입을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브리핑이 틀려요. A타입 갈 사람을 제가 B타입을 넣었어요. 저 언니 거를 팔았어. 그 이유는 그 손님만 맞았던 거예요. 포베이 구조 아세요? 포베이? 옛날에는 거의 투베이였어. 투베이. 거실하고 안방, 뒤에 이제 두 방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겠어요? 한쪽 방향이 두 방이 있으니까 방들이 굉장히 넓겠죠? 그죠? 근데 점점 건설사들이 포베이로 만들어요. 햇빛을 다 들어오라고. 원래 뒤에 방들은 북향이었잖아요. 햇빛이 없지. 곰팡이 쓸죠?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베이야, 포베이. 거실 가운데 안방 하나, 방방, 작은 방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방들이 작아요. 방들이. 그러면 나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사장님이래,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실 때, 애들 공부시킨다고 순천에 교육에도 오시잖아요. 공부시킨다고 책이 많은 데가 있어요. 또 이제 애들 또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침대가 커. 그럼 침대 하나 딱 넣으면 자리가 없거든. 책장을 막 책을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3베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3베이. 통로형. 아니 2베이. 1, 2. 2베이. 2베이가 거의 B형이잖아요. B타입. B타입이 2베이 통로형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현관을 딱 들어가면 복도를 딱 지나가. 복도에 뭐가 있냐면 화장실 하나 있고 방에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 맞지? 들어갔다가 거실이 여기 있고, 이제 그쪽 방향에 거실하고 안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거실도 포베이 구조보다 넓고, 안방도 기존보다 넓고, 그리고 투베이, 한쪽 방향에 방이 2개고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북향이었지만 북향이 아니고 이렇게 빠져 있어요. 알아먹나? VV네? 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이 기존보다 넓어요. 그러면 선택하실 때
자기의 애기들 인구수, 아니, 사람 수, 네, 머릿수, 애가 3명이야. 그럼 방이 더 필요해. 그러면 뒤에 추가로 방 하나 더 있는 데 있잖아요. 34평. 그 골드크레이가 좋았던 게 뭐냐면 방이 하나가 뒤에 더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 공부들이 너무 열심히 해. 네, 우리 뭐 언니네 애기들처럼. 그러면 책이 엄청 많아. 그러면 뭐 하겠어요? 수납 공간이 많은 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B타입. 네, 아니 B가 아니지. C타입. 네, 골드클래스. 하여튼 타입은 상관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적당한 방을 원한다고 하면, 타입도 남양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고, 내가 애들 짐이 많아서 애들 방이 좀 컸으면 좋겠다 하면 투베이가 있는 통로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타입이라고 하면 이게 골드클래스가 A, B, C가 있잖아요. 대신에 C가 색깔이 좀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약간 회색빛이 나요. A타입은 환하고. 근데 C타입이 장점이 뭐였냐면 삼류. 확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처음에 손님들이 뭔가 살 때는 집이 안 올라와 있고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치도만 보고 남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B타입, C타입이 좀 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언니네를, 자꾸 언니 얘기해서 그런가? 하여튼 언니를 B타입을 어쨌든 시켰어요. 근데 그 B타입 장점이 뭐였냐면 같은 포베이 구조에 신발장이 양쪽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좀 버리면 되지? 신발장이 한쪽에 딱 있고, 그 A타입은 양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쵸? 근데 그 B타입은 한쪽에 신발장, 한쪽은 팬트리로 돼 있어요. 팬트리. 열면 이렇게 공간이 팍 나와요. 그러면 제가 왜 A타입 갈 사람 B타입을 어떻게 했냐면, 손님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공간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고, 짐이 좀 있냐, 골프를 치시냐, 캠핑을 자주 가냐. 그러면 캠핑을 갈 때 저 안쪽에 다용도실 쪽에 넣어다 버리면 끌고 다녀요. 앞에 신발장 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열고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타입 원하는 사람 C타입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B타입 원하는 사람 A타입 가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장사를 했거든요.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관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손님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조정이어서 골드클래스가,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안 떨어지고 저희 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망을 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독점으로 100개를 갖고 있어요. 100개, 어쨌든 100개 갖고 있는데, 이 물 흐린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부동산은 정보고 소문이에요. 근데 조정이야. 그러니까 골드클래스 처음에 조정 딱 되니까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이런 착각에 저희한테 막 이게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와, 진짜로 저희 보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9,000에 다 내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9,000에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설득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말 들으신 분들 그렇게 해갖고 잘 팔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다른 부동산에서 계속 입금 들어오잖아요.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거 맞아요. 손님 없는 것도 맞고. 근데 실입주자가 많은 데인지 알고, 그러면 본인들이 깜깜하게 있어야지, 믿고. 그 가격에 어쨌든 계속 거래는 짝짝짝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많이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프리미엄 9,000인데 지금 다른 부동산들이 예를 들면 6,000, 7,000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 한두 물건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문이 돌아갔고 6, 7천까지 나왔다. 근데 그게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돼. 6, 7천짜리는 딱 2개예요. 2개만 나가면 돼. 근데 이 두 물건 때문에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망가지는 걸 막는 거 누가 하냐? 저희가 하죠. 손님들한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내릴까요?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한 달에 막 2명, 3팀 이렇게 막 자주 골드클래스 이렇게 인기 많다가 조정 딱 되고 나서 손님들이 안 와. 근데 뜸뜸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손님 하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잡고 가야 계약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돼요. 우리가 물고 가니까. 근데 6, 7천짜리도 그렇게 거래가 되죠. 근데 저희 손님들이 너무 잘했던 게 궁디 팡팡. 근데 저희 말을 믿고 끝까지 갔어요. 예를 들면 또 저희 언니 얘기할게요. 근데 요번엔 여기에요. 이게 팔리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구니까 이제 화도 못 내고 진짜 그랬어요. 이제 보겠지만 팔리겠냐고. 낮출까? 그냥 가자고.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받았죠. 어쨌든. 근데 그게 뭐냐면 현장 왜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혼자 독점으로 가고 혼자 깜깜하게 한다고 손님도 안 받아주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받쳐주는 거를 아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고, 그리고 한두 물건 때문에 소문 자체가, 그러니까 뭔 말을 하냐면 물을 흐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는요. 물건이 9천짜리 9천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물건이 6천이나 7천이 하나 나와요. 아니 그 돈이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기도 뭐 올라갈 줄 몰라서 그렇게 파나? 근데 이 한 물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박인 게 부동산이 조장하는 거야? 나 좀 봤어요. 이렇게 잠깐 머리 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6, 7천에 내놨다고. 당연히 수수료 따먹게 하려고 6, 7천까지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천에 내놓은 사람을 지금 어떤 여러 명들이 6, 7천에 내놓은 것처럼 부동산 작업을 치는 거야. 지금 안 나가서 6, 7천에 내놓고 있다고. 그럼 손님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진짜요? 그럼 저 좀 그렇게라도 팔아주세요 라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싼 게 또 생겼겠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런 부동산 욕하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욕하려고 하면 한적 끝도 없어가지고 할 말이 진짜 짤막하게 해야 되니까 아쉽기는 아쉽네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게 화가 엄청 나는데 이게 소문이 또 돈다는 거예요. 손님들 데리고 제가 진짜 이제 막 그 멋을 내는 거 좋아해서 키를 신고 10개 20개 보여줬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또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골드클래스 손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실장 하나 옆에 데리고 제가 브리핑하고 제가 데리고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쟤한테 한 사람들 왜 다 계약을 할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손님들 뭐라는 줄 아세요? 상담할 때 가격 내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자리에서 막 통화하면서 물건 없는 걸 보여주고 가격 안 내는 거 진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또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싼 거 사겠다. 진짜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놨더니 진짜 한두 물건을 이렇게 하는 부동산 때문에 파다리가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어요. 진짜 9시, 10시까지 일했어요. 진짜. 그 건설 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몰래 진짜 이게 비번 따주라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별짓을 진짜로. 근데 그래서 저희는 골드클래스 사랑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문에 믿지 마세요. 소문. 제가 이 카톡 제가 핸드폰 여러 개거든요. 그 스파이들 다 끼워놨는데 진짜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막 틈마도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냥 남세상 얘기인 거야. 남세상.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 알겠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손님들이 저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진짜로 그 계약을 했었는데 매도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유튜브 보고 저는 이제 한두 명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갖고 갈 걸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계약했으니까 말아요. 이제 뭘 후회를 해.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약 계속 하시라고, 계약 치시라고.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내놓은 물건만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물건을 사도 될까요? 이 물건을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 순간부터가 답답해요. 왠지 아세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갭투자 구축을 살까요? 분양권 트리마저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답답한 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돈이 얼마 있는데라고 얘기하셔야죠.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소개를 할 거고, 향후 서울에 집에서 이렇게 받아서 서울에서 회수되는 게 있대. 서울 집 한 개. 그게 내년에 된대. 그럼 내년에 트리마저 사면 되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뭔가가 진행되는 거지. 아니, 그냥 무작정 구축을 또 지금 쪼쪼쪼 하고 저희는 이게 지금 제가 12년 동안 투자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근하실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마음가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5천이 있는데 좀 모자라요. 트리마저 사기가. 그러면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를 왜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우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유튜브 솔직히 말할 거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까도 이거 이제 틀기 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대 쪽을 얘기를 하자니 신대 쪽에 과거부터 해서 좀 올려줘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신대 조금 잠잠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지금 제가 제일 지금 느끼는 거 얘기할게요. 조정 해제가 딱 6월 말에 됐어요. 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조정 해제가 딱 됐다고 분위기가 제가 논할 거라고 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당장 논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냐고요? 물렸으니까 지금 전국의 투자자 다 통화해보면 순창 상하 다 똑같아요. 저희 서울 따라가나 봐.
1월 달부터 5월 때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세 뭐 물리고 해고 안 팔리고 뭐 하고 엄청 물려 있어요. 순천 분들 신대 자기 집 팔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트림하지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보 드리면 물려 있어요. 어반타워 분양권 있죠? 한양 있죠?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물린 거 해소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인제 해제됐잖아요. 1년 반 동안 내가 샀던 가격이 있어 심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털리면 이 돈이 해소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아, 트마 가겠죠. 어디 투자할까? 갈 데가 있나? 그럼 신대 갈까? 아, 신대는 하려면 8차, 9차, 10차만 하시라니까? 보합 와요. 왜 오냐면 선택 권한이 너무 많아졌어요. 금리 올라가고 뭐 하면서 3, 4억대 아파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아파트 쪽으로 또 신축 가죠. 그럼 그 아파트 또 올라요. 저 예를 들어 볼까요? 조리 대강이 연수가 7년째, 그리고 왕리 대강, 그리고 이제 신대 3차가 8년 차예요. 연수 이제 비슷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아까 다른 차수는 부합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리 대강은 분양가가 2억 초반이에요. 분양가에서 2년 만에 1억이 튀었고요. 또다시 2년 만에, 총 4년 만에 2억이 튄 상태예요. 빨리. 근데 신대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한 1억 4천 정도만 튄 상태였어요. 5년 만에. 그래서 5년 만에 1억 4천이 튀었다가 조정이 맞고 다시 그냥 그 가격선인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연수가 7년, 8년 비슷하잖아요. 얘네는 4년 만에 빨리 2억이 튀었고요. 얘네는 5년 만에 1억 4천 튀었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보합이 올 거라 하냐면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상담 오시면 말씀드릴 건데, 실거주자. 답은 실거주자. 실거주자가 선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왜 선호했냐면, 요것도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왕지지구가 원래 동네 자체가 유명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지금도 조금 그런 분위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다 떠나지는 않죠. 새 아파트 쪽으로 동네가 없어지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이 왕지지구라는 동네에서 연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아파트가 되고 있어. 그때 당시에 저도 그쪽에 살았는데, 제가 그때 샀을 때가 왕지 송천이 7년 된 아파트였어요. 8년? 네, 그 정도 아파트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양동에 아파트 집을 살려다가 더 1,000만 원 더 높게 해가지고 여기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우선 여기 이제 중점적인 거는 왕지지구가 집값이 이제 집이 오래돼 가고 있잖아요. 조리대강, 그 왕지대강이 입주할 때 마이너스 P였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뭐 1,000도 있었고 2,000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는데, 새 아파트가 여기 하나 생긴 거야. 왕지지구 아파트에. 막 오르막이든 어쨌든 간에 절벽은 아니니까 생긴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서, 이 나와바리 안에서 못 떠나고 글로 옮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값이 빨리 올라가 버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신대 같은 경우가 해룡면이었잖아요. 해룡면. 순천이 특징이 있어요. 지구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왕지지구에 살면 이 왕지지구 안에서 이동해요. 대부분. 왕지지구 현대에 살아요. 34평 살아. 왕지 현대. 그러면 큰 평수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교육 부분들은 괜찮고 학원가들이 많기 때문에 왕지지구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좀, 그 주변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뭐 범죄 없는 도시 같은 약간, 저도 그쪽 살아봤잖아요. 새벽에 다른 동네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위험하지 않는 동네라고 느꼈던 게, 막 술 취해갖고 낄랑낄랑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 새벽에 1시에 12시에 돌아다녀도 술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술집은 있어요. 근데 그런 술집이 거의 이제 그 가정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한 8시 9시에 끝나고 좀 이제 이렇게 유흥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네 파악을 우선 했어요. 그러면 이 동네 안에서 그 동네 안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항상 있어요. 순천분들의 특징이 좀 그래요. 연양동에서 연양동으로 옮겨. 34평 살다가 큰 평수로 옮기고, 그 새 아파트를 못 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살짝 깨진 건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지? 선택 권한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예를 드네. 그러니까 우선은 실입주자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왕지대강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래프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대 같은 경우가 5년 만에 1억 4천 올랐다 했잖아요. 찌그럭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찌그럭 했냐면, 쉽게 설명할까요? 실거주자들이 선호를 그때
솔직히 신대가 다 막 새 아파트라고 가는 분위기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가 점점 커지니까 부각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뭐 우리가 공급이 신대밖에 없었잖아요. 좀 새 거가. 그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대 쪽으로 몰렸겠죠. 몰리니까 5년 만에 1억 4천이 튀고 그러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제 설명이 좀 답답했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실거주 중요한 거예요. 실거주가 늦게 나타난 거죠. 왜 보합이 올 거냐면 거품이 많다는 게 제가 다른 이제 스파이를 써가지고 다른 톡방들 이제 뭐 직거래들 뭐 하는 뭐 톡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저는 뭐 카페랑 뭐 톡방 뭐 이런 거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하다가 타고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스파이들이 있어요. 손님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라냐면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신대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가격 거품이라는 뜻일까? 그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말하는 거품은 뭐냐면 가격 거품 아니고요. 안 올랐던 게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왜 올랐냐면 실거주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네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팍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거품이라는 게 뭐냐면 오르면서 신대 집값이 탁 한번 그러니까 맨날 찌그러찌그러 하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다 눈에 보였겠죠. 그게 투자로 여기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순천분들이 솔직히 많이 샀어요. 투자 쪽이 외집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가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자우라 이래요 진짜로. 근데 저 왕지대강 같은 파마스는 7입주자만 탄탄히 있다 보니까 오래 살기도 오래 살고 한번 튀었을 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7입주자가 많다 보니까 살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만약 시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고 싶거든. 근데 신대같이 거품이 많은 데는 뭔 소식에 자지우지 해가지고 물건 나올 때 확 나오고 막 확 들어갔다가 난리인데 지금 상황이 조정 해제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이 좀 하기 힘들었겠어요. 왜냐면 투자가 지금 가수요가 들어와서 잠깐 전세 빠지고 뭐 집값이 9차가 뭐 3, 4천이 현재 오른 상태고 가수요야 가수요. 근데 가수요라도 9차랑 새 거는 괜찮아요. 실수요자들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신대 기존 차수들이 8차, 9차, 10차를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선진입해도 되는지 뭐 트림하지 어쩔 건지 여기가 뭐 덜 올랐는지 제가 봐가는 거예요. 그걸로 손님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매매를 내놓는다, 매수를 한다 하면 이유를 꼭 물어봐요. 그래야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 파는지, 왜 신대에서 나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헝거는 신축을 못 이겨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심리를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3차에 살아. 8년 됐어. 화장실은 이제 좀 해야 돼요. 신대 알잖아요. 내부 핫발인 거 빨리 무너지는 좀 뭐 싱크대도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하여튼가 이제 하여튼 바싹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차수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런 자재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는 거야. 대부분 자재가 좋은 거 들어갔던 데는 10년, 12년도 깨끗하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 일군 건설자들이 잘 짓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편함도 엄청 잘 짓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대 같은 경우 7년, 8년 되면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뭐도 하고 그러면 같은 금액의 신축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저가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 가치도 전 부동산 하니까 많이 이제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데라든지 또 실입주가 많이 붙는 데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내가 이거 만약에 3차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팔아. 그러면 당연히 헝거 가겠어요? 솔직히 가오다리 살라고 뭐 가오다리 잡으려고 그 새거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한번 튀어 올라서 4억에 팔았는데 아니 4억 집은 못 가더라도 4억 5천 아니 4억 집은 가죠. 같은 금액에. 그럼 같은 새 아파트를 찾겠죠. 제가 이제 골드클래스 했을 때 손님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할까? 그 골드클래스 2차 진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대가 폭등했을 때는 이제 새 거에 인게 신대밖에 없었어요. 분양고 장은 있었지만 입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막 작년부터 막 골드클래스 입주 서명금은 1차 새 아파트 입주 딱 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두산 롯데를 20개를 받고 신대 거 20개 받는데 결국에는 골드클래스 물어봤어요. 왜요? 신대 친구들 산다면서 가지 왜요? 이게 너무 좋아요. 새 거여서. 뭐 답 끝났죠 뭐.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아요. 답 끝났죠 뭐.
제가 골드크래시 열심히 발로 뛰면서 느꼈던 게 손님들하고 상담이랑 손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10개 보여주면서 왜 신대 갈 거예요? 결혼은 왜 신대 거 결정 안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저 다 물어봤어요. 네, 신축. 네, 분야가 비싸지만 신축.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고민했대요. 여기를 해갖고 5억집이거든요? 아, 그럼 프리미엄 또 까지는데? 하여튼 5억집인데, 그때 이제 8차를 5억 얼마에 살 건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했겠지만, 어쨌든 골드크래스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브리핑을 또 잘했겠죠. 어쨌든 이런 입지가 어딨어요, 이런 입지가. 근데 손님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매수 타이밍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자꾸 주잖아요. 프리미엄, 실거주자. 답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가 많다는 거는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올라가는 아파트, 안전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추후 또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투자할 때요. 진짜로 집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 올라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그럼 프리미엄에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순차는 공급량 제가 이번에 트리마지 계약하면서 외집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급량 체크 물어보는데 입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순강을 같이 묶어서 보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이제 가까운 동네들을 같이 보더라고요. 흐름이. 근데 순천은 순천이에요. 순천. 광양의 공급량이 그러니까 공급량이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년에 2점 몇 세대 입주하고 광양 공급량을 항상 말씀하세요. 광양은 광양이에요. 순천이랑 같이 보시면 안 된다니까? 지역구 특징. 아, 짧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광양 따로니까 순천만 보시면 되고요. 실입주자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한 게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희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손님이 10차를 이번에 내놓은대요. 얼마에? 그랬어요. 5억 7천에 내놓을 생각이래요. 왜? 이랬어요. 왜 질문했냐면 8차가 5억 7천에 내놓은 게 하나 있대요. 앞동이가 엄청 좋대요. 실가를 한번 진짜 보셔야 되는 게 조정인데도 6억을 찌었고 그리고 조정인데도 작년에 올해만 그래요. 올해 1월 때부터 5월 달은 전국 비수기였어. 완전 작년에 조정이인데도 와 5억 7천 6천 5천 계속 5억 진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찍을 거 아니에요? 실입주자가 찍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은 당연히 된다는 지금 눌려있던 가격인데도 이렇게 된 상태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5억 7천짜리 나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가면? 그것까지 언제 기다리시려고요? 제 말은 8차가 5억 7천이잖아요. 5억 7천 이 집이 왜 이렇게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간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내가 부동산들 내가 이제 답답해 죽겠어. 진짜 이거를 나가게 하려면 만들어야죠. 매물이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8차 5억 7천짜리 나와 있어요. 근데 10차가 5억 7천이야. 그러면 바보 천차 아닌 이상은 10차 5억 7천에 8차 사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나가게 하려면 10차를 6억 7천 5천에 때려야죠. 소득층이 높고 인기 있는 실입주자, 인기 있는 8차, 9차, 10차는 내놓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 내놓는 물건이 어차피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10차를 6억 7천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심리싸움이라고 했잖아. 소문. 다 9천을 내놨어도 하나가 6천이라고 해서 막 금매 나왔다고 난리 천명이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거래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거래 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차가 6억 7천 내놔요. 그럼 10차 사람들이 온매? 내놓고 싶죠? 그럼 또 6억 7천 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광고가 이렇게 빵빵빵 나와. 그러면 오면 8차가 싸네? 8차 바로 찍어보죠. 그러면 8차가 7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가 보고 8차 빼꼼히 사모님들이 당연히 6억에 내놓겠죠. 10차보다 나는 싸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예요. 아, 너무 제가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것도 방법을 부동산에 쓰지도 않아. 아, 저기 뭔 소리인지 모를걸 아마? 하여튼간 그래서 그 투자를 잘 하시는 그분이 외주 투자하시는 분인데 너는 역시 진짜 돈 냄새랑 진짜로 잘한다고. 아니, 맞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해제가 돼서, 아니, 말씀드렸잖아. 여순강 해제돼서 제가, 막, 유명 강사들이 여순강 지금 들어가라 어쩌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해제가 됐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떨어질 건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게, 솔직히 지금 인재 해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대는 거품, 가격 거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가수에 있는 데들은 가수요 투자자들 들어가 있어요. 해제가 이제 됐어요. 이때까지 1년 반 묶이고 안 나갔던 거 팔라고 내놓을까요? 들여보낼까요?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면 1년 반 묶여서 내놓고 지금 살짝 올라가려고 할 때 내놓고 지금 팔릴 수 있을 때 내놓고 어차피 번 거예요. 어차피 벌었어. 내놓고 다른 거 옮겨 탈 생각해. 솔직히 말을 하면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런 가수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실수요자들은 올라갈 거니까 좀 천천히 팔아야지. 길다리 옮겨 타야지. 관리죠. 근데 가수요 분들이 지금 가수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내놔. 물건이 많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자꾸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소진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구차를 가수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위로 올려놨잖아요. 지금 내놓는 가격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것도 따라가기는 하잖아요. 근데 차수들이 신대가 집이 너무 많아요. 막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놓자고 해갖고 팍 나오고. 이게 신대의 특징이, 제가 신대를 사무실에 옮겼던 이유가 뭐냐면 신대가 기복이 너무 심해요. 정말 너무 심하고, 지금 현재가 신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대가 뒤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평균 상황, 전체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갈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갈 데가 진짜로. 네.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바로 신대를 가서 투자를 할까? 원래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신대를 외지 투자자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못 모르고 지금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때 상황에 신대를 들어갈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이. 그때 너무 좋았다. 진짜로. 그럴 때는 타고 들어간 게 맞고요. 근데 조정이 돼버렸지만, 신대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트리마리도 오픈을 했고 분양가가 얼마고 용당동의 한양수장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쵸? 그런데 손님들이 아직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좀 팩트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 팔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8차, 9차, 10차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얘기한 거지. 제가 8차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투자해놓은 집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투자 쪽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떤 분들이 8차를 5억 7천 막 이렇게 8천에 살려고 하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프리미엄. 제가 손님들이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예를 들면 A 아파트가 프리미엄 1억을 주고 들어가면 이 1억은 없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8차, 지금 집값이 5억 7천이잖아요. 분양가가 2억 3천인데, 그러면 2억이 올랐어? 이제 피가 빼고, 그럼 2억이라 쳐요. 그러면 그 2억은 뭐예요? 프리미엄이죠, 그게.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1억 주는 거는 안 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렸죠. 1억 주고 가면 1억은 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준 만큼, 준 이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도 좀 아시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인데 인기가 많아서 5억 7천 8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잡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그쵸? 근데 이거는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1억 주고 사는 거는 인정을 못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근데 우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다 했고, 오늘은 제가 이만하고요. 제가 아직 밥도 못 먹었고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오늘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해줄 말이 많고 신대 쪽도 분위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진짜 진짜 화가 나는데, 저한테 정보를 많이 얻고 싶으면 직접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진짜 오늘 신대 거랑 신대 40평, 43평이랑 실가 보면서 제가 진짜 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거는 2탄 할게요. 좀 정보를 더 많이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이제 최소한 어쨌든 제가 투자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좀 저희 손님들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좀 밀당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신민부동산 와서 돈 들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투기 또 조정인가? 어쨌든 투기 조정 아니고요. 어쨌든
신비부동산 오늘 안녕 할게요. 그러면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